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4491님께서 주식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무료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174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영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다가 그리스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전해지면서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요. 유럽연합과 IMF의 그리스 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코스피도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한 후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에 173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17포인트 하락한 1730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감과 또 그리스 지원에 따른 우려가 겹치면서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포인트 하락한 1737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밤사이 열린 뉴욕 증시도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펴지면서 173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 행진을 이어갔던 외국인이 현재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개인이 1,500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어제보다 0.8포인트 내린 5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출발은 좋았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517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510선 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0억 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1,1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원 60전 오른 1,112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날 급락에 따라서 금융당국도 개입했는데요.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대차를 제외한 전 종목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85만 원을 기록하게 됐던 삼성전자가 현재 2% 넘게 떨어지면서 8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와 KB금융도 현재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IT주 대표주인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현재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전 종목이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태웅, 포스코, ICT 1% 내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현재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분기 영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오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6개 종목 골라봤는데 현재 한국타이와 현대차가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삼성 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대강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정부가 4대강 살리기는 대표적 녹색 뉴딜 정책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우AL이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AL은 호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용산과 강남의 복선 전철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철도주이기도 한 대우AL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윤도 13% 크게 오르고 있고 홈세타도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제역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퍼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주, 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수산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주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배신이 14% 크게 오르고 있고 이글벳도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RNL바이오도 7%, 개성미생물도 7%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주 확인하겠습니다. 신라수산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원수산도 5%, 사주오양도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9% 하락한 1730선에 걸려있고 코스닥지수도 역시 오전 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5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리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4원 30전 오른 111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백룡승천 전문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2천억 원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리스발 재정 문제가 좀 더 유럽 시장을 강타하면서 장중 다우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금은 그 분위기가 좀 수급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계속 강하게 매수에 가담을 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파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마치 그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시장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 상승이지만 항상 조정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그러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전고점의 돌파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그 주도주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박스권 등락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항상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또는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다만 실적이 좋은 주식들도 최근에는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올라가야 된다면 한 50 정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적은 수익이 나더라도 좀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그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짧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은 좀 횡보세 내지는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끌고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제 전 고점을 돌파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가 2% 정도 내리고 있는데 어제 2%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한 실적 발표를 예상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LG전자, 어제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도 오늘은 1%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은 어떤 업종들,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수차님. 네네. 예. 역시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주택 문제의 그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건설주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대형 건설주들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플랜트의 제2의 중동 르네상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너무 시장에 참가한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얼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좀 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업종은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특징을 보이는 그런 테마는 역시 4대강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연속적인 흐름은 아니고 돌발 어떤 뉴스에 의해서만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대호 AL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오늘 상한가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철도주의 대장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4대강 관련해서도 좀 연루가 되긴 하지만 철도 관련주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브라질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쪽에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지금 따라잡긴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보유한 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장중 대응 가능한 분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특징을 보이는 그런 대형주들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기계업종에서는 소형 기계주들만 좀 상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철저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이오주 중에서 조류독감 또는 구제역, 백신, 신종플루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구제역이 확산된다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한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좀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보유한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루밖에 맛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IT 대표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퀄컴이 저조한 실적 발표를 한 것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백신주 그리고 수산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인간에 의해서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변종이 탄생하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슈화된다고 보다는 아무래도 공포감을 시장에 좀 조성할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매수해서 그냥 길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제역 관련주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지금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명수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이 있죠.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백명수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어제 부산산업을 61% 정도 수익을 보고 전략 팔고 나오셨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영화학을 사셨는데요. 고려제약은 여전히 이제 4월 9일부터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삼영화학은 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14,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영화학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삼영화학은 지난해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한 회사인데요.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최근에 박스권 돌파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16,0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4,600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하방 여기서는 13,900원 정도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해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15,000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권에서 뭐 보유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한 달 정도는 아마 보유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9일부터 보유를 한 상황인데요. 역시 그 횡보 상태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보였었고요. 그 4월 14일 날 그 추천드리고 바로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다시 눌러서 그 뭐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거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저점 라인은 2,400원 정도에서 잡고 있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에서 2,400원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권에서 일단 보유로 또 직전 고점인 2,700원 2,700~800원 정도에서는 돌파 여부를 확인해보고 돌파에 실패할 때는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영화학을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4%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제약과 삼영화학을 각각 30%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요. 주식 비중이 60%, 현금 비중은 40%를 갖고 계십니다. 총 수익률은 한 27% 이상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룡수님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입니다. 백룡수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백명선님께서 들고 나오신 오늘의 명언은요. 주식을 사는 데는 많이 노력하고 주식을 파는 데는 조금 노력하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우리가 주식하면은 어떤 종목을 살까 하고 밤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팔 때는 조금 내가 손해 보게 되면 좀 참으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파는 거에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더 소홀한 것은 저희가 그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얼른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을 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수익을 크게 내고 많이 올리려면은 좋은 회사를 내가 기업을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서 사실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능하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처음에 주식을 사면서 농심이라는 주식을 한번 사봤었는데 손해를 보고 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래 보유했다면 지금 한 20배 이상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상상 외에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수익을 내는 데는 최고의 비결이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점을 오늘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명수님께서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오늘부터는 서일교 소장님과 화상 전화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 며칠 동안 만나 뵙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일 있으셨나요? 예. 제가 좀 과로로 인해가지고, 몸이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한 며칠 동안, 몸조리를 좀 한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과 좀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서 소장님. 네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는 듯도 한데요. 현재 코스피는 0.9% 정도 밀리면서 1730선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섰고 프로그램 쪽 매물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그 21선 이탈하는 그저께 이탈하는 흐름의 모양새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그 외국인들의 흔들기 작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1선 이탈했다가 곧바로 갭이 뜨면서 어제 약 한 29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갭 하락 출발이 일단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다소 조금 눌림목성 조정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일단 대응 포인트는 제가 지난 4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기를 11만 7천 원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상당히 조금 빠졌다가 12만 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후장 반등 포인트 한번 노려보고 눌림목을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줄 것이냐 그런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일규 소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장 역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예. 지금 현재 장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다소 또 IT나 자동차, 주도주 이쪽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장에서 상당히 또 IT와 자동차에서 급등의 흐름이 모양의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까지도.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이 삼성전기가 13만 원에 안착이 된다면은 종가상으로 13만 원 아래로 안 빠지고 안착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삼성전기에 베팅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더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3만 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까지 저번처럼 똑같이 14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이번엔 짧게 12만 8천 원, 12만 8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지금 약 한 3일째 계속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다가 오늘 살짝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 좀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견조한 모양새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서원이라든지 대오 AL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조금 종목을 좀 집중 공략해서 물론 이 종목들은 또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형주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원이나 대오에일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갭 상승을 얼마나 띄워주면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제가 우리 방에서는 대오엘과 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다소 서원은 다소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나 대오엘은 빠르게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서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마이너스 현재 구간에 2%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 철도 관련주가 또 상당히 그 대오엘을 비롯해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히 신용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군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리노스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리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동양강철 이런 종목들도 다소 우리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삼성전기를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2만 2천 원, 7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 주셨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 선에서 안착이 된다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그대로, 손절가는 12만 8천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얼굴 뵙고 말씀 들으니까 좋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몸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스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8% 급락하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3월의 무역 흑자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11,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11,000선을 내줬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따른 우려 그리고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오늘 예정된 연설 내용을 파악하고 가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증시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어제 반등을 했었지만 오늘 1% 정도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루 만에 3,000선을 다시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2,9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호주세로 장을 마쳤고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홍콩 증시도 오늘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만 지수 약보합권, 호주 지수도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조금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자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락 기장한 일본 증시가 1.8% 낙폭을 조금 더 늘리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1.88% 하락한 1881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오전장 시작 전 발표가 있었던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였던 45%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무역 흑자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 움직임을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경기 동향 지수 같은 경우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달 대비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43.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11,0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부담감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11,0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현재 1881포인트, 11,0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중국 증시가 어제 올랐었는데 다시 하락세입니다. 3,000선을 내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이유도 부탁드리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세인데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오후장까지 흐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는 3,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2,987.75포인트대 1.5%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인 중국 정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부동산에 대한 조정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부동산주가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조정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큰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거시적인 조정책의 영향도 나타날 것이라는 언급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3,000선의 지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안화 절상 압력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에서는 꾸준한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가 3,0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해 본토 지수가 3,00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금 약세로 전환된다고 하면 아시아 증시 또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중국 증시도 3,0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궁금증들을 전문가가 신속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장중에 최대한 많은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은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입니다. 1599-7770번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350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을 69,1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인데 1년 정도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원금이 회복되고 플러스해가지고 은행 이자까지 넘어서야 남편께 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염려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백윤수님. 네. 일단 뭐 남편분께 바로 말씀드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이제 노출이 돼 버려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요, 우리나라 종합 건설업체로서 뭐 1위 업체고, 특히 건설업 하면은 대부분은 주택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플랜트 수출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뭐 5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제2의 중동 르네상스의 그런 붐이 불고 있고요. 물론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일단 그런 수주를 따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유럽이라는 이런 세계 각국의 경쟁사들이 뭐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수익성이 좀 훼손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올해 대규모 수주를 하더라도 어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한 올해 해외 수주로 한 10조 원 이상의 수주를 따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남양건설이라는 그런 업체가 A급 업체였었는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주택 부분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좀 영향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예. 현재 직전 저점인 57,000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요. 쌍바닥을 형성한 모습이고요. 지난 2009년 9월의 저점도 그 가격이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점에서 뭐 장기적인 1년 정도 보유하신다면 75,000원 정도는 충분히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68,5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거로 예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좀 힘드시겠지만 건설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게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대건설은 다행인 것이 플랜트 쪽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원전 관련해서도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어서 실적 호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장기적인 보유 전략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7,000원 전후에서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9,100원, 현재가는 57,7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7,000원 전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길게 본다면 75,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1년 뒤에 남편께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비트컴퓨터인데요. 휴대폰 뒷자리 123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4,450원에 비중 20%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예, 비트컴퓨터는 유헬스케어 관련주고요. 의료정보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보험법을 개혁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헬스케어라든가 관련주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에서도 신수종 사업으로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유헬스케어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를 형성한 적이 있는데요. 비트컴퓨터는 이런 의료정보 서비스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회사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문제고요. 다만 최근에는 현대종합상사와
것과 더불어서 카자흐스탄에도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으로는 실적 호전의 기대감이 높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뭐 매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소폭 순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테마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고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그 3,45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그 주가 수준은 200일선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0일선을 주가가 깨게 되면 일단은 팔고 보자는 말씀을 매일 드리는데 왜냐하면 200일선은 1년 동안의 평균 라인인데 그 라인을 깨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다만 큰 폭으로 벗어나지 않고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3,450원의 지지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런 그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다면 직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4,2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등 목표치를 4,150원 정도로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테마가 형성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컴퓨터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보유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4009님께서 부강약품을 매수하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매일 방송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뒤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못한다면 이따가 이제 3부에서 12시 10분부터 문자 상담 다시 한번 해드리니까요. 그때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세요. LG 상사를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들고 가시는데 50% 정도의 비중이 있으시다고요. 이분 역시 상담을 조금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200님께서 한국전력 계속 내리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고 문자를 지금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매수가가 36,160원이신 분이 있습니다. 20%를 갖고 계시다고 한국전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문자에 눈물 표시와 함께 완전 초보시 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백문서님,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네. 이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네. 마음을 다스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언도 맞습니다. 함께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뭐 저도 초보 시절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사는 시점에서 올라가면 좋은데 계속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자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이런 뭐 전력비를 좀 그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단가를 그 판가로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연동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제 위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PBR을 보더라도 0.55에 불과하고 또한 그 실적을 전혀 전기 판매 단가에 지금 부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 값이 굉장히 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향후 한국전력은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면 우리도 일단 그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기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발전소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효율적인 그런 전기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올릴 거다. 선거 끝나면 올릴 거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한 연료비를 판가에 연동시키는 연동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내려오고 있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올해 고점이었던 42,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5만 원 이상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대응하지 말고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그 위대한 기업을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내가 주식을 사서 망할 회사만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항상 그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것이 내부 유보가 되면서 결국 시가총액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시가총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나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 돈을 벌어들 수 있는 독점 기업이라고 지금 한국전력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 정책으로 지금은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 지금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못 내고 있다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그 가격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장기적인 목표치는 현재 가격의 뭐 2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42,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런 버핏은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라는 말을 했죠.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고 꼭 가치가 있는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무엇일까요?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이것이다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뭘까요, 백명수님? 기억에 남는 날요? 예. 저는 뭐 3월 15일이 기억이 남습니다. 3월 15일이요? 예. 왜요? 그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가 출발한 날이죠. 예.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백명수사님과 함께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백명수사님.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시작한 날 3월 15일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2로 8500-1110번으로 상담 받고 싶은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문자 상담은 3부 12시 10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02로 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보는 시간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는 전문가의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